목을 열고 편하게 노래하기가 참 힘드시죠? 고음은 또 어찌나 목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고음이 너무 안 나니까 노래 말고 딴 거 해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래 쪽으로 재능이 없지?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데 저만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통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더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축가도 부탁을 받고 교회에서 특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탁받는 것은 인생이 바뀐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꾸준히 연습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실력 성장을 기대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똑같이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와,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마치 제 앞에 앉아서 뼈를 때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전공을 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방법 조금 알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만 다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발성에 필수 3요소가 있는데요. 호흡과 성대와 공명입니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래만 부르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숨이 모자라서 못 부르겠다. 이거는 호흡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고음만 나오면 가성으로 풀리거나 음이탈이 나거나, 이건 성대를 제대로 못 붙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아프다였습니다.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목으로만 불러서 공명 없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필수 3요소를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는데 노래만 하면 문제는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아는데 단지 노래를 많이 안 불러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작정 더 많이 불렀습니다. 목만 아프고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요. 하나를 딱 정해서 긴 시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해보고 잘 안 되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웠던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하고 맞나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연습을 한 횟수가 너무 적었어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안 했습니다. 노래는 몸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하나씩 연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서 노래가 안 되니까 노래는 나랑 안 맞아. 고음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나는 타고난 게 저음 파트여서 고음이 안 되는 거야. 저기 잘하는 사람들은 고음을 타고 났으니까 잘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발성 관련된 정보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구나 하고 연습을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막상 노래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왜 잘 안 되는지 몰라서 매번 다른 것을 조금씩 해보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을 했을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거다 싶습니다. 잊지 않게 잘 생각하면서 노래방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면 바로 목이 아파요. 목잡이인 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알게 된 것은 많았지만 정작 어떻게 호흡을 쓰고 어떻게 성대를 쓰고 제대로 할 줄 아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오히려 노래를 중단하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어떤 가사, 어떤 소절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발성 연습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만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해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노래를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고 도중에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줄 때 4발 자전거 먼저 타고 2발 자전거로 넘어갑니다. 그 아이가 2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2발 자전거를 타니까 바로 2발 자전거 탈래,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집니다. 난 자전거에 재능이 없어, 나 자전거 재미없어, 안 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4발 자전거를 먼저 잘 타고 그 다음에 2발 자전거를 연습하면 된다.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익숙하게 되면은 혼자 타는 건 물론이고 뒤에 누가 앉건 짐이 있던 안 넘어지고 잘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2발 자전거를 타는 법, 그 감을 익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거 아니고 빌려서 타도 그 자전거 잘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전거 타는 방법이 그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한 기초 발성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얘기했던 숨이 모자라서 부르기가 힘들다, 호흡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식호흡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복식호흡은 노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됐던 거는요, 복식호흡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심호흡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상태에서 심호흡부터 한번 해보세요.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제가 거의 숨을 안 쉬어요. 되게 얕게 쉬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 때
한번 이렇게 쉬어요. 청소할 때 일부러 숨을 계속 이렇게 쉬어요. 복식 호흡을 연습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호흡 연습을 시작하면은 호흡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게 돼요. 어느 때든 계속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음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삼국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본 삼국지는 만화책인데 61권짜리예요.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릅니다. 뒤에서 부하들이 보고해요. 동쪽에서 적군이 온다. 또 다른 부하가 보고합니다. 서쪽에서 적군이 몰려온다고. 그랬더니 조조 옆에 장군들이 당장 병력을 나눠서 따로 가서 막겠다고 해요. 조조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적을 먼저 쳐라. 모든 병력이 앞에 있는 적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을 가고 서쪽을 공략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사실 양옆에서 오면 조금 걱정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도 한쪽만 먼저 집중을 합니다. 호흡만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숨만 쉬어서 언제 노래 잘할 거야? 고음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숨이 먼저다 라고 말하고 정말 호흡만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쪽의 적을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새어나가서 숨이 충분한데도 내가 숨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겨요. 나의 숨이 이미 다 빠져나갔어. 백을 들이셨는데 백이 앞에서 다 나갑니다. 숨이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문제예요. 호흡이 새지 않도록 발음부터 명확히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바로 발성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성대 훈련입니다. 아에이오가 아니에요. 아에이오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발음을 잘 붙여주는 게 성대를 잘 붙여주는 연습이에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아에이오 가나다 라 이러면 다에서 센 거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내가 해야 돼. 안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틀립니다. 똑같이 센 데서 계속 세요. 다른 것들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그 센 발음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나다가 아니라 가나다라마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정해놓고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벌써 마음속에 또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노래를 잘하나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 마음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조처럼 말해야 됩니다. 아니, 발음 먼저 해야 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음정, 박자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다양한 요소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방법 하나로 잘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노래방 가서 한두 번 들어본 곡, 음정 박자 생각하느라 처음 도입부 잘 못 불러요. 그러다가 후렴 나오면 모두가 떼창해요. 가사를 볼 필요가 없어서 아주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발성도 하나씩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굳이 노래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장착이 되어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롭고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하나씩만 했습니다. 누군가 그걸 왜 하고 있어? 라고 해도 저는 숨만 쉬었습니다. 너 노래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읽고 있어? 이래도 저는 발음 연습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음 낼 때 어떻게 더 잘 낼 수 있지? 호흡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고음이 나지? 이런 식으로 쌓아갔거든요. 그때부터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축가를 부탁받아서 하기도 하고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제 솔직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은 저에게 그런 부탁 안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노래해달라고 안 하십니다. 누구보다 귀가 제일 힘드셨을 분들이에요.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노래하는 거? 그렇게 말렸습니다. 제발 좀 나오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라고 물어봐요. 바로 대답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참은 거 아니고 계속했어. 계속했는데 이제야 좀 노래로 들리나 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막하실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을 때 오히려 하나만 찾으세요. 하나만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더 듣지 않기 위해 다른 영상이나 다른 정보들도 잠시 귀를 닫으세요. 제대하고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피아노 레슨 영상을 찾아봤어요. 열심히 봐도 하나도 못 치겠어요.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면 바이엘을 쳐요. 근데 저 옆자리에서 공주치마 입은 아기가 손가락이 날아다녀요. 저는 바이엘을 치는데 옆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악보를 가져와서 치면 될까요? 아니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바이엘만 하는 거예요.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슨 마치면 이론 시간이 있어요. 아기들하고 똑같은 이론책 풀었습니다. 거기 학원에 있던 아기들이 저한테 다 몰려와요.
아저씨 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화성학책 피면 될까요? 저는 눈앞에 있는 쉽고 재밌는 음악 공부 1권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이면 호흡, 성대면 성대, 기초부터 하나씩 연습한 것을 녹음해 두세요. 호흡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재서 눈에 보이게 초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것보다 길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거든요. 저에게는 2011년 녹음본부터 있습니다. 2011년도에 노래를 부른 사람도 저잖아요. 그 녹음에서는 동물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놔야 내가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자꾸 미루게 되시거나 잊고 안 하게 되시는 분들, 마음은 먹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발성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저를 완전히 바꿔준 방법들을 선별해서 한 주 한 주 하나씩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주에 하나만 팝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피드백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요, 아무리 타고나지 못해도 예전의 자신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대 수술을 2년 전에 받으신 분이 있어요. 많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노래를 더 잘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보내주십니다. 녹음 어플을 켜놓고 음성편지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러시다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거든요.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피드백을 받고 하나씩 보완해 나간다면요, 노래가 잘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겁니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한 주에 하나의 강의와 하나의 과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연습하고 녹음하셔서 일주일 뒤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못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도 될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의 과제, 그날 배운 것만 하시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1주차에 호흡을 배우면 호흡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고음은 어떻게 올리죠?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동쪽에서도 적이 옵니다. 지금 호흡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나는 정말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더더욱 좋습니다. 꼭 필요한 훈련이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많은 지식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호흡 훈련을 하고 2주차는 모음 훈련, 3주차는 자음 훈련, 이런 식으로 호흡 다음에 발음을 진행하고 공명 연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연습할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각자 상황이 다르고 일상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과제를 매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연습을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것과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것부터가 노래를 잘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럴 때는 잠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8주 과정이 다 끝나도 노래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다만 더 잘해보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려우시거나 저한테 오시기까지 거리가 멀거나 레슨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전에 기초를 잘 다지고 싶다면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피드백을 해드려야 돼서 많은 분을 한꺼번에 신청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5분만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실 기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마음 깊이 묻어놓았던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